추석과 10월 연휴 이후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직장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인수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조선산업 붕괴와 재벌 특혜 매각을 주장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음주운전 차량을 잡고 실종된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하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시는 공공의료 신규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추석과 10월 연휴 이후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직장 내 집단 감염이 이어져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권정숙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추석 이후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남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이다 보니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2주부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남의 확진자는 288명 증가해 모두 561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80.1명이 확진된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총 273명이 확진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염 경로를 보면 이번엔 직장과 음식점 집단 감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가 끝난 5일 경남에선 11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절반이 넘는 64명이 직장이나 음식점 관련입니다. 창원 공장 관련해선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고 4일 확진자 10명이 나온 하만 소재 제조회사 3은 31명이 늘어 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양산 소재 공장도 13명이 늘어 59명으로 확대됐고 양산 의료기관 관련해선 3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111명이 됐습니다. 김해 소재 2곳의 외국인 음식점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보면 외국인 노동자 확진도 많습니다. 사업장의 방역 위반이 있었던 건가요? 확산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최근 확진자를 보면 하만 소재 제조회사에선 누적 확진자 12명 중 11명이 외국인이고 창원 공장에선 25명이 외국인입니다. 오후까지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양산, 하만, 김해 등 사업장에서의 방역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산된 것은 공동 이용 공간에서의 밀접 접촉이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 다수가 기숙사에 거주하며 숙식을 함께 하는데요. 기숙사, 식당, 샤워실, 흡연실 등에서 밀접 접촉하면서 전파가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준수와 시간차 이용 등 더 늦기 전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독감도 걱정입니다. 경남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신청이 시작됐죠? 네, 5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혼돈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접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별로 하루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 제한이 있어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5일 오후 8시부터, 70세부터 74세 어르신은 12일부터, 60세 이상 69세 어르신은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누리집에서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올해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인수기한을 12월까지 3개월 더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경남의 조선산업 붕괴와 재벌 특혜 매각을 주장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현물출자 투자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3개월 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매각 발표 이후 벌써 4번째 기한 연장입니다. 천리도보행진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9월 말 매각이 철회되기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기한 연장 소식에 허탈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물 출자 계약 연장이 지금 5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현장도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거제 지역민들 또한 저는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 매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900일 넘게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지역 시민 단체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을 위한 특혜 매각이라며 노동자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남 조선 근간을 흔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끝까지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천막 농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역 선전전과 출근 선전전을 대신하는 또 다른 대시민 캠페인이나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대우조선 매각 철회를 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년 전 발표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지역에서 시작된 매각 반대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올해 말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의 활약상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내고 실종된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CCTV가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없는 길로 들어서는 차량 한 대.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비틀거리며 조수석으로 옮겨 탑니다. 약 30분이 지나고 이 남성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차가 주차하고는 신호가 있는 곳이 아닌데 정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저장 영상을 당겨보면서 보니까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리기사를 부르시나 했는데 그 장시간 오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도 실종됐던 치매 노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준 것도 모두 CCTV 덕분입니다. 김해시의 CCTV 관제센터인 김해 365 안전센터에 설치된 CCTV는 모두 4,050여 대. 매년 평균 약 1,400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CTV와 함께 이 비상벨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면 곧바로 CCTV를 보고 있던 관제 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센터에는 휴일도 반납해가며 36명의 관제 요원이 교대 근무를 하고 경찰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 365 안전센터에서는 매년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365일 24시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시의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복지박람회가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92개 기관의 온라인 홍보관과 복지기관 생산품 판매, 시민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자세한 박람회 소식 이수기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 담당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 담당 이수기입니다. 네, 플러스 창원 누리는 복지, 행복한 시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창원 복지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행사는 플러스 창원 누리는 복지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 아래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10월 1일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온라인 홍보 플랫폼인 창원복지넷에서 11일간 진행되는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창원복지넷은 온라인 전시관, 복지영산 스테이션, 시민참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들의 사업과 활동 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박람회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참여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창원복지넷을 입력하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창원복지박람회 입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복지박람회 벌써부터 기대가 큰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행사 기간 동안 37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직접 만든 홍보 영상과 26팀의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 주민이 창원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스피치 영상을 송출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시민 참여 이벤트가 있으며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온라인으로 처선을 보이는 창원 이복지 박람회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창원 복지박람회와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기 담당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5일 오전 10시쯤 함안 칠서공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가운데 20대, 30대 직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0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한국분인 김해 씨가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해 씨는 5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김해 씨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도 열악해 시민이 다른 지역의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해 시민의 연간 직접 의료비 지출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 중 39%가 타 지역에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김해 씨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부지는 김해 3개와 장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의 공공부지 사용을 검토 중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남도 내 기업들이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용심의 전문위원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해 5일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곳은 창원시 킥더허들과 CTNS, 김해 한라공업, 양산 스마일 F&D, 함안 로만시스 등 도내 5개 시군 10개 기업입니다. 고용 우수 기업에 선정되면 작업 환경 개선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 장려금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경남도의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로 모두 213개 기업이 6,200여 명의 정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창원시 마산업포구 구산면에 산지수산물 직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은 마산수협 수산물 판매장과 구산 권역단위 판매장 등 총 10개 동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문어와 개조개, 홍합 등의 수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8호인 합천 삼가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5일 합천 삼가 고분군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30여 개의 봉분이 모여있는 삼가 고분군은 가야 고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야 내륙 지역 정치체 변천이 드러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